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경영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철학이 있다면 아마도 시대적 흐름을 잘 이끌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세대에 걸쳐서 시대적 흐름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삼성그룹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1세대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 상회를 출발로 해서 재단과 모직을 통해 국내 1위 그룹의 어떤 그 반열에 올라섰겠죠. 2세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명실상부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삼성그룹을 거듭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3세대 이재용 부회장의 시대적 소명은 뭘까요? 단연코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어떤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드리 시장의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 역시도 기관 산업 혹은 이제 장치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 진입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기술력만 갖고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자본력만 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죠. 여하튼간에 이제 그 기술력과 자본력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처럼 이제 독과점 형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옆에 그 442라는 것은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 마켓 시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이제 TSMC, 삼성전자, 기타를 이제 구분한다면 40%, 40%, 한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 욕심 같아서는 삼성전자가 40%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 자체 물량이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된다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40%, 20% 정도 구도는 이제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파운드리 시장 자체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장 커다란 이제 그 애플이라든가 구글, 아마존 입장에서 본다면 TSMC에다가만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발주를 내주는 것보다는 두 개 업체 이상에다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불확실성을 이제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먼저 이제 정치 외교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제 피할 수도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협상 차원에서도 한쪽에만 발주 주는 것보다 두 개 이상에다가 발주를 주게 되면 가격 협상 차원에서도 팹리스가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 상황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파운드리 업계 어떤 실은 강자. 이재용 부회장 얘기대로면 이제 2030년까지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를 이제 그 제친다고 이제 보는 건데 역시 그 새로운 역사의 어떤 주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현실적으로 이제 주가를 본다면 그 삼성전자 저희는 이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훨씬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가장 안정적이면서 최고의 어떤 수익을 도전할 만한 종목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네이버에서 캡처를 잡은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밑추친 부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및 역사. 삼성그룹은 초창기에 삼성물산, 원래 지금 삼성상회가 1938년도에 출발했더라고요.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제당, 제일모직, 세 개사가, 당시 그 이병철 회장 중심의 세 개의 어떤 그 축을 통해서 이제 그 국내 1위 기업으로 이제 그 우뚝 이제 반열에 올라섰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 삼성전자를 글로벌 회사로 만든 건 1983년, 1983년서부터 시작한 반도체 사업이었으며, 현재는 이제 평판 TV, 그리고 모니터, 랜드 플래시 메모리, 휴대전화, 스마트폰이죠. 등 12개 제품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980년대 초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램을 독자 개발했고, 그 다음에 그 1990년대 초반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여튼 그 메모리에서 이제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이제 1991년도에 이제 애니콜 혁명을 통해서 지금 이제 갤럭시 신화로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자,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휴대전화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또 이제 반도체 부분은 세계 1위,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OLED 점유율 세계 1위,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그 판매 대수로 보면 이제 그 애플보다 위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1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혁명과 주가, 삼성그룹의 어떤 그 혁명 스토리, 그리고 이제 주가와의 관계를 제가 한번, 연봉이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연봉인데, 연봉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990년대 초에 메모리 혁명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1983년에 우리가 64K 드램을 이제 그 개발했고 90년대 1990년대 초에 드디어 이제 그 메모리에서 그 세계 2위를 달성합니다. 당시 주가가 대략적으로 한 800%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1990년대 초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애니퀄 혁명이었죠. 500%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 혁명. 이거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애플이 먼저 이제 그 애플이 아이폰을 먼저 개발했는데 바로 이제 그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러죠. 바로 이제 갤럭시 1이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 혁명을 통해서 당시에 사실 그 삼성전자를 빼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정도로 빼고 전 종목이 다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를 굉장히 크게 방어를 했죠. 주가가 대략적으로 한 400% 정도 급등하면서요. 다음에는 이제 2016년 이후서부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2016년 그리고 2017년까지 2년 연속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주가가 그 다음에 이제 빠지죠. 그리고 이후서부터 이제 202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비메모리 혹은 이제 파운드리 혁명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혁명이 2020년에서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3년 동안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 이제 그 상승 파동을 공부하다 보면요. 보통 상승 파동이 진입하게 되면 최소한 3년 오릅니다. 삼성전자 연봉을 보게 되면 많이 오를 때는 이제 그 4년까지도 오른 경우가 있거든요. 4년 한 5, 연중 고점은 이제 5년까지도 나온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2020년, 그리고 2021년, 2022년까지는 이제 그 상승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고, 삼성전자 뭐 보통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역사의 고점을 넘어갔죠. 역사의 고점 이후서부터니까 2년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2년도 오른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주 기준으로 뭐 10만 원 정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제가 2015년서부터 출발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번 삼성전자의 그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2년도에 영업이익이 26조 4천억이었습니다. 26조.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그 29조인데 지금 대략적으로 한 3조 정도 증가했는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출발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려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절대 가치는 사실 성장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뭐 테슬라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테슬라,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것들 보면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벌어들인 돈보다 성장 가치를 통해서 주가가 뭐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터무니없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시대적 환경이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가 요구하는 게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성장성 역시도 만만치가 않죠. 자, 여하튼간 이제 그 영업이익은 3조 원 오른 거에 불과한데 주가는 25,000원에서 거의 뭐 한 37,000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영업이 이제 그 53조로 이제 퀀텀 점프를 하죠. 거의 배 가까이 주가가 영업이 증가하죠. 이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대략 뭐 35,000원에서 뭐 한 5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주가가 이제 제일 많이 올랐죠. 2017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영업이익이 53조에서 58조로 역시 한 5조 이상 추가로 상승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물론 이제 주가의 큰 산은 실적인데요. 그 삼성전자 흐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실적보다는 어떤 성장성에 의해서 이제 많이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인데 2019년도죠. 작년에 27조 7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반토막도 안 됐는데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오히려 역사의 고점을 돌파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근거에서 어떤 비메모리 혹은 파우더의 어떤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들어서 코로나 사태를 이제 경험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여튼 최근 들어서 우선주 기준이나 하여튼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27조 7천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지금 이제 35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 보고서들 보면 35조에서 36조, 37, 8조
제일 많이 부른 데는 이제 제일 많이 부른 데 한 39조 정도까지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35조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간에 올해 예상 영업이 한 35조고, 내년도 2021년도 예상 영업이 한 40조,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60조를 넘어서는 전망치도 나오고 하는데요. 뭐 현실적으로 한 55조 정도, 뭐 이 정도라면 사실 그 넉넉 잡고 한 1년 반 정도, 제가 보기엔 한 1년 내, 올해 지금이 현재 10월 달이니까 내년 10월 달 정도면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 기준으로도 뭐 충분히 한 10만 원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하여튼 지금 바로 전에 본 자료를 통해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적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절대 가치는 결과적으로 성장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비메모리, 특히 이제 파운드의 성장성은 대단하죠. 매년 그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막 50% 이상씩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 환경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50%씩 성장하는 사업이 여러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접했던 그런 기사 내용이죠. 2019년도 4월자 기사가 되겠는데, 2030년까지 비메모리 133조를 이제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TSMC를 이제 따라잡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D램, 뭐 낸드 플래시, 그리고 데이터 저장용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를 의미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에 오르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그 시스템 LSI 사업 등 시스템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30년까지 국내 연구개발 분야에 73조 원, 그리고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60조를 투자한다. 자, 요 그림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시장 진입 장벽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이제 그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상단을 먼저 보죠. 2019년도 기준으로 어떤 그 파운드 시장 점유율 보면은 TSMC가 52.7%, 삼성전자가 17.8%인데, 이 중에서는 거의 한 반절 50% 정도가 삼성 이제 그 자체 분량입니다. 삼성이 어떤 그 갤럭시 그 AP 칩이 되겠죠. 통신 AP 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빼면 사실 글로벌 파운드,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가 2위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MC 같은 이제 대만 업체고, SMIC가 이제 그 중국 업체인데, 이번에 이제 그 삼성,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파웨이에서 SMIC를 이제 제재한다 그러죠. SMIC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제 EUV 어떤 공정이죠. 그래서 쓸 수 없어요. EUV 공정 내에는 그 미국의 어떤 그 핵심 기술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SMIC 같은 경우는 이제 EUV 장비 혹은 이제 공정을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게 보고서 보니까 7나노에 이제 실패를 했죠. 인텔은 사실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생태계에 적응을 못했죠. 그리고 7나노에 또 실패하고 또 뭡니까? 애플과 결렬하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인데, 인텔을 제외하고 7나노 이상, 7나노, 뭐 5나노, 뭐 3나노 이상은 TSMC 그리고 삼성전자만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앞에 뭐 핵심 포인트에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발주하는 어떤 그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 어떤 그 정치 외교적인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성, 그리고 가격 협상력 등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2강 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D램 보면 사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40, 2~3%,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한 20대 후반에서 30% 정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10%대 후반에서 한 20%대 정도를 차지하죠. 그런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 이제 3위가 이제 거의 뭐 아직 지금 상황 봐서는 3위는 뭐 사실 그 범접이 불가하다고 봐야 되고, 결국 2강 체제인데 뭐 40대 한 20 정도, 14나노 이하급에서는 이제 그 기타에서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뭐 산정 테이블이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결과적인 기업 가치가 대략적으로 한 550조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가 한 200조, 209조라고 돼 있네요. 근데 비메모리가 뭐 한 5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21년 정도, 내년 하반기 혹은 이제 2022년 정도면 비메모리 어떤 기업 가치가 대략 한 100조 정도 될까, 100조는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주가는 제일 많이 오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비매물이었던 그 사업 가치가 한 45조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뭐 100조 혹은 150조, 200조에 다다르면 사실 그 주가는 이미 그 현재 주가를 우리가 경험할 뭐 우리가 구경도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 하나 한번 더 보죠. 파운드리 시장 급성장, 대만, 삼성, 대만 TSMC 추격 낙수 효과라고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인텔 진영의 급성장하고, 아까 이제 인텔의 몰락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그 파위에서 SMIC를 제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그 EUV 공정을 도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그 암을 인수했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또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또 엔비디아 물량을 또 수주를 또 했죠. 파운드리 물량을 또 수주했고요. 이렇게 크게 팽창해서 오늘 2024년 정도가 되면 이제 그 944억 달러, 94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1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40% 정도라면 이제 그 40조가 넘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이 재밌어요. 그 아래 내용. 삼성은 TSMC가 소화할 수 없는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 중이다. 그 세계에서 이제 5나노 공정이 가능한 곳은 TSMC하고 이제 삼성전자 두 곳뿐이고, 10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투자금이 필요한 7나노 이하 공정서부터는 사실상 삼성과 TSMC만이 집행이 가능해서 이강 구도체가 더욱더 견조해질 것으로 관측이 된다. 뭐 삼성의 점유율은 17.4%,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을 출범시킨 2017년 당시 점유율은 6% 수준이었으나 불과 이제 그 3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을 이뤄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그 파운드리라는 게 지금 이제 그 ASLM이죠. 그 EUV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근데 대당 가격이 최소 1,500억입니다. 그러니까 10대면은 사실 1조 5천억이거든요. 근데 그 10대를 도입해서 1조 5천억을 투자하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만약에 갑자기 후발업체로 시장에 진입해서 한번 이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시장이 확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제 굉장히 어떤 불확성이 이제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드리도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도 이미 포기를 했고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7나노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역시 7나노 혹은 5나노 이상서부터는 결국은 삼성전자 그리고 TSMC와 삼성전자 체계로 이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새 공정, 사실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죠. GA 공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여하튼 이제 5나노, 3나노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게 이제 내년서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수주 물량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뭐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기사의 핵심이 이제 그 내용이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의 고점이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으로 따지면 역사의 고점이 이제 53,000원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화살표를 표시가 되어 있죠. 9월 초가 되겠는데, 이 9월 초에 보면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 아마존 뭐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대부분이 최고점이었어요. 그 버블을 상당히 몰고 왔죠. 그 버블이 지금 깨지는 단계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테슬라라든가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의 그 상투, 나스닥 기술주의 상투하고 삼성전자의 바닥 혹은 출발점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 주도주 역학관계라고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확률적으로 저는 이제 뭐 희박하다고 보는데 다시 테슬라가 혹은 애플이 혹은 아마존이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간다면 삼성전자가 다시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렇다고 이제 급격한 하드 랜딩 같은 그런 조정이 온다면 삼성전자도 데미지는 있겠지만 적당하게 조정을 받는다면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강렬하게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회원 모집을 합니다. 사실 그 영업은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신성한 겁니다.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100만원 단위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기간은 이제 그 4개월 단위인데 하여튼 뭐 이번 주 이제 뭐 금, 토, 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3일 동안에 걸쳐서는 2개월에 55만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입금을 해주시고 제 그 아래가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그래서 조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또 성공 투자가 뭔지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